안녕하세요. 집값이 계속 이제 빠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벌어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인간들이 많죠. 이제 송파도 빠진다. 뭐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남 3구라고 얘기하죠. 이제 저쪽에 있는 집들이 뭐 되게 30억이다, 25억이다, 40억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두고 봐야죠. 이제 점점 이제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전세자금도 이제 전자금 대출도 DSR에 포함시킨다고 하고 스트레스 DSR도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대응 완충자원 적립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여러 가지들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건 대출의 일부를 갚아야 된다라는 건 대출 이자가 가상금리가 2% 3% 폭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2월 26일, 6월 1일, 그리고 2025년 전면 시행 스트레스 DSR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출을 쪼이면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계속 끼어왔던 거품은요. 순식간에 거품이 다 거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스트레스 DSR로 인한 신용 변동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상환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자를 이제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호구들이 있는데요. 그럴 리 없다라는 겁니다. 가상금리를 2% 올린다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 그네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빚으로 만든 가격이 계속 이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전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금이 올라서 집값이 올라갔고요. 대출을 왕창 해줘서 또 집값을 또 끌어올렸고 자전거래해서 올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엉망되는 겁니다. 너나 전부 다 집값 오른다고 쌩 난리 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흥분해가지고 대거 뛰어들었죠. 근데 이제는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아마 굶어 죽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별 생각들이 다 들죠. 이래저래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5월 1일부터 이제 금융권에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제일 섬뜩하고 제일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걸까? 참 무섭죠. 5천만원 1억은 그냥 일시상환하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돈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어쩌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엮어란 이들이 6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600만 명 중에서 300만 다중채무자는 이제 곧바로 이제 지옥행이라고 하는데 괜찮겠냐라는 겁니다. 뭐 그 빚쟁이들은 지금도 뭐 통보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이제 앞으로 5억을 대출 받으면 5억을 대출 받았는데 1억을 일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 무서운 얘기죠.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요. 연끌해가지고 집 안 사고 비트 안 하고 코인 안 하고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승자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되려 가장 안전하게 산다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함부로 저 금융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많이 이제 주변에서 실사례로 많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요 엄청난 충격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무수히 많은 이들이 몰려갈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300만 명이 DSR이 이미 70%가 넘는데요. 정확하게 299만 명이고요.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걸까요? 과연 그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제대로 못 살 겁니다. 힘듭니다.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남들도 다 하니까 뭐 나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놈들이 많았습니다. 빚내서 다 집 사는 거라고. 자기 돈으로 집 사는 거 어딨냐고. 그런 얘기 했지만 이번에는요. 집을 너무 많이 이제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이 세전 한 300만 원 정도랍니다. 이게 평균인데요. 뭐 남들 다들 언론이나 SNS에서 얘기할 때는 너도 나도 전부 다 그냥 다 1억씩 버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개소리죠, 개소리. 자산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전쟁터인데 그냥 너도 나도 들어가서 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젓가꿀이 흐르는 천국처럼 생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요.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집값이 조금 빠지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집을 무리하게 산 꼭지에서 산 이들이 앞으로 맞게 될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빚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는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포심을 가지고 조용히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비규환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36억에서 30억으로 뚝 떨어졌다. 저는 얘기는 보통 사람 서민들에게는 아주 멀게 느껴지죠. 하지만 저게 그냥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값은 이제 2024년 1월 중반밖에 안 됐는데 저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5월이 되고 2024년 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2025년 6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6억짜리가 30억이 됐다는데 저 집의 가격이 10억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억짜리 10억 되면요. 30억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15억, 20억, 20억 낸 사람들은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어 왔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